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게 될 디지털 멀티미터 이동용 디지털 멀티미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미터는 여러 가지를 측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전압, 전류, 저항 이 세 가지가 이제 기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멀티미터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기능도 할 수 있도록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보게 되면 먼저 요 부분이 요 세 개가 이제 V라고 표시되어 있죠. V라고 표시되어 있다는 의미는 전압을 측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표시는 무슨 표시죠? ohm의 표시죠. 그래서 ohm의 표시이기 때문에 저항을 측정하는 거구나를 알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마이크로암페어, 미리암페어, 암페어 이렇게 세 개가 이제 되어 있죠. 이것도 보니까 전류를 측정하는 거구나. 따라서 전압, 저항, 전류를 측정하는 기능이 있고, 자, 이거 외에 또 다른 기능이 이제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 여기에 보게 되면은, 요 기호는, 이제, 노란색으로 된 요 기호가 어떤 모양이죠? 요 기호는 다이오드 모양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다이오드가 정상인지 아닌지, 를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ED도 정상인지 아닌지를 실험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 표시는 이제 여기 소리를 내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내는 표시는 전번 시간에 설명했듯이 우리가 단자의 쇼트 테스트, 즉 제대로 연결됐는지 안 됐는지를 테스트할 때 소리를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기 위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요 기호 같은 경우에는 무슨 기호하고 많이 닮았죠?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거는 콘덴서 기호하고 닮았습니다. 그래서 콘덴서, 따라서 콘덴서의 용량을 측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H 대문자 A 소문자 Z,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헤르츠를 표시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헤르츠니까 뭡니까? 주파수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주파수를 측정을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단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HFE라고 되어 있는데, 요 HFE는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트랜지스터, 그리고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트랜지스터는 두 가지 기능을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즉, 하나는 스위치 기능, 하나는 증폭 기능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 HFE는 트랜지스터가 증폭 기능으로 동작을 할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전류를 증폭을 하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류를 측정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이제 잘 보게 되면은 하나는 실선의 밑에 점선이 쭉 되어 있고, 요 황색 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 잘 보면 아시겠지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약간 물결 무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물결 무늬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 전압 그리고 전류 같은 경우에는 교류, 교류, 교류를 직류와 교류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선의 점선으로만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직류를 의미를 하고, 이와 같이 물결 무늬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교류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전압을 측정할 경우에 하기 전에 밑에 부분을 보겠습니다. 밑에는 여기 보게 되면 컴이라고 저기 노란색으로 적혀져 있는 게 있고, 여러분 오른쪽에는 요 다이오드 표시, 소리, 콘덴서, 헤르츠, 전압, 저항,
전류 마이크로암페어, 미리암페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10암페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게 진짜 어떤 의미를 하냐면은 우리가 멀티미터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단자가 여러분들 끝에 보게 되면 카메라를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이와 같이 두 개의 단자, 검은색 단자와 빨간색 리드선, 이건 리드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멀티미터에서는 검은 리드선과 리드 단자와 빨간 리드 단자 두 개를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끝이 이와 같이 되어 있고 나머지 한쪽 끝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여기에 구멍이 있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까만색과 빨간색이 있는데 이때 어떤 색깔을 어디에다가 꽂아서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 까만색 선이 COM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제 들어있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COM은 커먼의 약자입니다. 커먼의 약자로 이제 COM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커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통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단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와 같이 많은 것을 측정을 하는데 이 많은 것을 측정하는데 다 공통적으로 다 사용되는 단자가 여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컴이라고 하는 단자에는 우리가 무슨 색깔 선을 꼽냐면 까만색 선을 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거, 즉 멀티미터 디지털이든 아날로그든 컴이라고 적혀져 있는 곳에는 무슨 단자를 까만색 선 단자를 꽂아라 라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전원 공급기 설명할 때도 했지만 여러분들 색깔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색깔을 거꾸로 사용을 하게 되면 결과도 거꾸로지만 나중에 아주 크나큰 문제를 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빨간 선이 꼽혀 있는 것은 이 빨간색은 여기다가 꽂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꽂기도 하고 뭐 둘 중에 한 군데에 꽂아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처음에 여기에 꽂혀 있는 이유는 여기에 보게 되면은 적혀져 있는 이 모든 기능 적혀져 있는 이 모든 기능을 우리가 이 모든 기능을 다 이제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꽂아야 됩니다. 단 우리가 요거 즉 전류를 측정할 때 요거는 마이크로고 미리고 암페어죠. 즉 마이크로는 10-6승 아주 작은 전류. 그리고 미리암페어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전류는 미리암페어 단위로 이제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암페어라고 되어 있죠. 아주 높은 전류를 의미를 합니다. 전자회로에서는 암페어는 아주 높은 전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암페어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요 노브를 이제 돌려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이제 놓아야 된다는 거죠.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빨간 단자는 어디에다 높은 거 할 때는 10A에다가 꽂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높은 전류를 측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낮은 전류를 높은 전류가 아닌 나머지를 측정할 경우에는 이쪽에 꽂아야 된다는 거죠. 왜 전류를 측정할 때는 높은 전류를 측정할 때 바꾸냐 하면은 전류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현상이 있어야 되냐면은 반드시 그 전류가 우리가 사용하는 이 계측기를 내부를 통해서 전류가 흘러야지만 전류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전류 측정 자체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전류가 흐르게 될 때 우리가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작은 전류를 흘려야 되는데 많은 전류가 그러면 회로가 손상이 되겠죠. 그래서 10A를 전류를 측정하는 부분 따로 있고 그리고 작은 전류를 측정하는 부분이 따로 내부에 회로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다가 놓고 뭐 한 2A, 3A 전류를 측정한다. 그럼 회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로가 손상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회로에 손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류는 두 군데로 나누어서 측정을 하는
그런 형태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약간 좀 특이한 형태고, 일반적으로 멀티메타를 보게 되면은 이 단자가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콘몬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0A짜리 있고, 그 다음에 mA짜리 구멍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래서 전류는 좀 전에 설명했듯이 회로 내부를 거쳐서, 멀티메타 내부를 거쳐서 전류가 흘러야 되기 때문에 회로에 손상이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리시켜 주기 위해서 되어 있고, 이 내부에 그러한 회로를 보호하기 위한 퓨즈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당부하는 것은 이 퓨즈가 잘 끊어집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아주 실험을 할 때 전류를 측정하는 방법을 교수님이 설명한 방법이 아닌 다른 형태의 방법으로 전류를 측정을 하게 되면 내부에 있는 휴즈가 끊어져서 전류 측정이 불가하는 그런 형태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한테 많이 혼나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오프라인 수업할 때 와서 할 때는 이 전류를 측정을 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제 설명을 잘 듣고 아주 신중하게 사용해야지, 안 그러면은 이 멀티메타를 이제 뜯어내야 됩니다. 뜯어내서, 그러니까 다 분해를 해서 내부에 있는 휴즈를 뜯어내고 새로운 휴즈를 꽂아야 되는 그런 형태로 해야지만 이게 이제 고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이 복잡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이제 이제 전류를 측정할 때는 여러분들의 주의가 매우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단자 전체를 한번 설명하면, 그 다음에 여기에 황색으로 되어 있고 셀렉트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단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쭉 보게 되면은 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요거 그리고 이와 같이 요거 이런 식으로 황색으로 요 단자에, 로터리 단자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요 황색 버튼을 눌러주면은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파란색이 이제 홀드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 홀드라고 되어 있는 것의 의미는, 내가 어떤 값을 측정을 하고자 하는데 측정 값이 측정을 했습니다. 자, 측정을 하고 나서 측정을 한 상태를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요 끝에 요 두 개의 단자가 있는데, 요 단자를 회로에다가 어떻게 딱 연결을 하게 되면은 값이 측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자를 내가 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측정 값이 표시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나는 측정하고 떼고 나서도 그 값을 보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 홀드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거를 떼더라도 여기에 이전의 값이 그대로 표시가 이제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홀드 단자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거, 이게 아주 이제 여러분들이 유용하고 중요하게 사용하게 될 그 단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구멍이 이제 4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트랜지스터는 2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2가지 단자가 뭐냐 하면은, 그 2가지 단자는 바로 2가지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종류가 있다 그랬죠. 그 종류가 뭐냐면은 NPN 트랜지스터와 PNP 트랜지스터 2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종류의 이제 트랜지스터를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각각의 트랜지스터의 트랜지스터는 단자가 3개, 베이스를 B라고 표시하고, 에미터를 E라고 표시하고, 컬렉터를 C라고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에미터, 컬렉터 단자를 이제 찾아내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비사 시험을 치거나 산업기사 시험을 칠 때 트랜지스터를 사용할 회로가 나오기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트랜지스터의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 단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요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요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기능을 사용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될 디지털 멀티미터의 기능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측정을 이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요 부분은 요게 보게 되면 요게 끝에 약간 홈이 파져 있죠. 요게 가르치는 부분의 값이 여기에 화면에 표시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요렇게 돌렸다. 그러면은 여기에 표시되는 값이 현재 물결문이죠. 그러니까 AC 교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값이 전압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걸 옆으로 좀 돌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 요거는 실선의 밑에 점선 좀 있죠. 그럼 이건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직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DC에 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압이기 때문에 V, 그리고 여기에 실제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전압을 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여기 보면 현재 DC 전압인데 뭡니까? 미리볼트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그러니까 요거하고 그점 V에다 놨죠. 이거하고의 측정의 이제 차이는 뭐냐 하면은, 야, 저기다 V에다 놓게 되면 여기 측정되는 것이 0.000 다시 해갖고 0.001 볼트, 다시 해서 이거는 1mV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작은 값이 1mV까지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1mV보다 작은 값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놓은 상태에서는 측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쪽으로 놓게 되면은 여기 미리볼트죠. 자, 지금 여기 값이 왔다 갔다 합니다만 이거 정지시켜 볼까요? 자, 이러면 이제 아까 홀드 기능. 그래서 홀드 기능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정지되는 모양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건 정지된 것을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요까지가 이제 미리볼트고, 미리볼트 밑에 단위도 그러니까 이것 좀 19.4죠. 앞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는 19.4mV를 측정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미리볼트 이하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다시 해서 아주 작은 전류를 측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 이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표시 위에 보게 되면은 뭡니까? 물결 무늬가 있죠. 그런데 물결 무늬는 무슨 색깔입니까? 물결 무늬는 뭡니까? 황색이 되겠죠. 그래서 이 황색을 이제 표시한 것은, 황색은 뭡니까? 물결은 교류죠. 교류인데 이건 황색으로 되어 있죠. 따라서 지금은 직류입니다만은 제가 셀렉트를 누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리 나면서 AC로 바뀌었죠. 자, 그리고 또 한 번 더 누르면 DC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즉, 요것을 황색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요거 황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 기능을 그대로 사용을 한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제 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자, 여기서 다시 이제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자, 좀 소리가 나면서, 번개 표시가 나면서 OL이라고 되어 있죠. 자, OL이라고 좀 전에 표시가 되는 모양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좀 전에 같은 거는 뭐냐면은 OL은 오버레인지가 되겠습니다. 오버레인지라고 하는 것은 오버레인지, 내가 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낮은 전압인데 높은 전압이 인가가 되면은 내가 표시할 수 있는 것 이상이다 라고 해서 측정을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요렇게 하니까 이제 뭐죠? 여기에 오음 표시가 있죠. 따라서 뭡니까? 저항을 이제 측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위에는 메가 오음인데 OL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제가 단자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았지 두 개의 단자가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하고 얘하고 이 두 개의 단자 간에는 저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한번 붙여볼게요. 단자를 붙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항이. 그러니까 두 단자 간에는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저항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표시되는 것이 여기에 ohm이 표시가 되고 값은 0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단자를 지금 떨어뜨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버렌지 내가 표시할 수 없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요 표시는 이제 뭡니까? 즉 콘덴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위에 표시가 N 표시와 F죠. F는 이제 우리 콘덴서는 용량이 페럿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나노 페럿인데 뭐 아무것도 연결된 게 없기 때문에 현재는 아무런 값이 표시가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자, 이거는 헤르츠가 되겠죠. 이거는 주파수이기 때문에 주파수는 지금 현재 뭐 요 단자에 연결된 게 없기 때문에 어떤 값도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HFE는 여기에 우리가 요 표시가 무슨 표시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베타라고 얘기를 하죠. 베타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거는 HFE를 줄여서 우리가 베타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베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트랜지스터의 전류 증폭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뭡니까? 마이크로 암페어. 그리고 여기에 물결 무늬는 황색이죠. 따라서 이것을 눌러주게 되면은 눌러주게 되면 AC와 DC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뭡니까? 미리암페어. 그 옆에는 암페어. 그래서 이 암페어를 할 때는 요 빨간색 단자를 어디로? 이쪽으로 옮겨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와 같이 하게 되는. 그래서 아까 여기도 보면은 V가 있고 미리볼트가 있었죠. 전압과 미리볼트, 그러니까 볼트와 미리볼트가 있듯이 여기서는 마이크로 암페어와 미리암페어, 암페어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전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자 회로에서는 매우 낮은 형태의 전류를 사용을 합니다. 매우 낮은 형태의 전류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로를 이제 만들 때 높은 전류를 흐르도록 만들지 않는 이상 하기 때문에 일반 전자 회로에서는 마이크로 암페어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미리암페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실험을 하다 보게 되면은 이 마이크로 암페어나 암페어 부분을 단자를 놓고 쓸 일은 없을 겁니다. 없기 때문에 미리암페어에 놓고 측정을 한다. 놓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요 장비를 사용을 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이제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사용을 하다가 이 상태로 그대로 놔두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멀티미터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틀린데 아주 저가형 멀티미터인 경우에는 사용을 하다가 그냥 놔두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 값이 표시가 되고 있죠. 여기 표시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요 내부에 회로가 동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멀티미터 내부에는 우리가 이것을 이제 들고 다녀야 돼. 이동성으로 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내부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핸드폰 같은 경우에 들고 다니기 때문에 핸드폰에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멀티메타도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안에 회로가 있습니다. 회로가 있어서 그 회로를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전원을 우리가 건전지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가형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놔두고 있게 되면 계속 회로에 전원이 공급이 되면서 내부에 있던 배터리가 금방 닳아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용하고 내일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가 없어서 안 되는 거죠. 그럼 또 배터리 교체하려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아까 휴즈 교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처럼 뜯어서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 장비는 이 상태로 한 2분 이상 이렇게 가만 놔두게 되면은 이것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자동으로 꺼지는데, 그렇지만 2분 동안 아무것도 안 사용할 동안은 얘가 어떻게 됩니까? 전원을 소모를 하겠죠. 그래서 전원을 소모를 하면 배터리는 빨리 닳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배터리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건 좀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회사 가서 이런 습관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사 가서 이 장비를 만지다 보면은 여러분들 윗분들한테 혼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비를 사용을 하다가 사용이 끝났다. 그러면 반드시 이것을 이쪽으로 여기에 보게 되면 오프라고 되어 있죠. 오프로 해서 돌려서 전원 공급을 끊어주도록 해야지 내부 배터리를 오래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기능을 설명을 했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설명은 이제 우리가 실제 회로에 전원을 공급을 하고 하면서 부품에 대해서 실제 전압, 전류, 저항을 부품을 놓고 측정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